아시안 게임 현장은 지금 아수라장 그 자체예요. 여기 미국 스포츠 기자는 현재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하얼빈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펼쳐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자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국제 대회를 취재하며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이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기사로 전했으며 선수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스포츠 정신에 감동하며 이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5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취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포츠의 순수성이 정치적인 영향력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왜곡되는 듯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개막식이 열리던 날, 저는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인파 속에서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시작된 대회의 열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개막 직후부터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중국의 강한 견제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경쟁 심리에서 비롯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취재를 진행할수록 그 소문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량을 선보이며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손꼽히고 있었어요. 지난 수년간 국제 무대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동계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확립해온 그들이었기에 이번 대회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경기 외적인 요소들이 한국 선수들에게 예기치 못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개막 전부터 선수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훈련 환경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얼빈의 공식 훈련장은 대회에 참가한 모든 국가의 선수들에게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국가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훈련 스케줄이 사전 공지된 것과 다르게 변경되는 일이 잦았고 특히 한국 대표팀이 훈련할 예정이던 시간대에는 예상치 못한 이유로 빙상장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라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종의 의도적인 방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연습을 위해 링크에 도착했을 때 긴급 유지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빙질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기계 점검이 갑자기 잡혔다는 통보가 내려오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문제는 한국팀의 연습 시간이 되어서야 발생했습니다. 다른 국가 선수들은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는 반면 한국 선수들은 연습장 입구에서 한참 동안 대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충분한 워밍업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훈련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빙상장 내부의 빙질 역시 의문스러웠습니다. 쇼트트랙은 미세한 얼음 표면의 차이에도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나 경기마다 링크의 빙질이 다소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에서는 표면이 유독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빙상장 관리 방식이 특정 선수들에게 불리하도록 조정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선수들은 경기 직후 얼음이 너무 단단해 몸이 흔들렸다거나 코너링을 돌 때 미끄러지는 느낌이 평소보다 강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묘한 방해 요소들은 선수들의 심리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전날 충분한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선수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경기장 환경이 자신들의 플레이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대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수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며 그들의 내면에 쌓인 압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경기 전 밝고 자신감 넘치던 얼굴들이 이번 대회에서는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묘한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중에도 한국 선수들을 향한 이상한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코너링 구간에서 한국 선수들을 견제하는 방식이 유독 거칠었고 몸싸움이 유난히 격렬해졌어요. 보통의 경기라면 반칙이 선언될 법한 장면에서도 심판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반대로 한국 선수들이 약간의 접촉이라도 하면 즉각적으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한 한국 선수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래도 우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죠. 라며 묵묵히 다음 경기를 준비하러 떠났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스포츠 선수로서의 자부심과 현실에 대한 체념이 동시에 느껴졌고,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 쌓여있을 복잡한 감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500m 결승전이 열리던 날 경기장은 일찌감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많은 관중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 자리를 잡았고, 특히 홈팬들의 열띤 응원이 경기장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중석만큼이나 긴장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기자석이었습니다. 대회를 치르면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될 만한 장면을 목격했던 저는 이 경기 역시 순탄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 명의 외신 기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작은 속삭임과 눈짓으로 서로에게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뭔가 일이 벌어질까? 한 동료 기자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경기장 안을 응시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신호가 울렸고, 선수들은 탄력적으로 얼음을 박차며 출발선을 떠났습니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며 치고 나갔고, 중국 선수들도 만만치 않은 기세로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경기 시작부터 중국 선수들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거칠었고, 특히 한국 선수들의 동선을 강하게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쇼트트랙이라는 종목 자체가 신체 접촉이 잦고 몸싸움이 불가피한 경기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인 방해는 좀처럼 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경기 중반이었습니다. 선두권에서 경합하던 한국 선수 한 명이 코너링을 돌아나가려는 순간 중국 선수 술룽이 무리하게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몸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술룽은 같은 중국 선수인 린샤오진을 앞으로 밀어주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반칙이었기에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경기장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그 장면이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관중석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확실히 반칙입니다. 제 옆에 있던 유럽 출신의 한 기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동의했습니다. 국제 경기에서 이런 수준의 반칙이 발생하면 보통 가차없이 실격 판정이 내려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심판진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심판진은 한참 동안 판정을 논의하는 듯 했지만 정작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기장 내부에서는 중국 선수들끼리 미묘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한국 코치진과 선수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심판석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어요. 설마 이걸 그냥 넘어가려는 건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기 어려운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심판진은 중국 선수들에게 경고조차 주지 않은 채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했고 결국 린샤오진이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경기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관중들조차도 당황한 듯 보였고 한국 선수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며 앞다투어 노트북을 펼쳐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심이 아니었어요. 오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반칙 장면이 화면에 그대로 포착되었고 전 세계로 송출된 화면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진은 그 모든 사실을 외면한 채 중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수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곧바로 이번 결승전을 전략적인 승리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영리한 레이스 운영 덕분에 값진 금메달을 따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고 일부 매체들은 한국 선수들이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여러 외신 기자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회 조직위원회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며 철저히 언론과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중국 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 판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이건 너무 노골적인 반칙이었다 라는 반응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왔고 몇몇 스포츠 팬들은 이런 방식으로 금메달을 따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댓글은 우리가 강하다는 걸 증명한 경기였다 는 식의 애국주의적인 분위기로 채워져 있었지만 최소한 이 판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경기장 안에서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만큼 경기장 밖에서도 묘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대회 기간 내내 환영과 경계, 그리고 의심과 감시라는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선수촌에 머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여러 국가의 선수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카자흐스탄 선수들은 한국 대표팀에 대한 호감과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한국 선수들은 정말 프로페셔널해요. 경기장 안에서도 밖에서도요. 한 일본 선수는 제게 이렇게 말하며 한국 선수들과의 짧은 대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평소 한국 스포츠를 많이 봐왔고 실제로 만나보니 더 인상이 좋다며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한국 선수들이 선수촌을 오갈 때마다 기다리고 있던 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출신의 선수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은 선수촌 주변에서 한국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진을 찍거나 짧은 인사를 건네며 열렬한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한편 석연치 않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선수촌 내부에서 한국 선수들이 이동할 때마다 몇몇 중국인 남성들이 멀리서 따라다니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팬이나 관계자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기이하게 보였어요. 한국 선수들이 선수촌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함께 이동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서 바통을 넘겨받듯 교체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선수들이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반복적인 행동들이었고 그들의 시선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점점 이런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몇몇 외신 기자들은 선수촌 관리국에 이 사실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선수촌 관리팀의 일원입니다.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배치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다른 국가 선수들이 이동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 선수들이 움직일 때만 이 남성들이 특정한 거리에서 움직이며 시선을 거두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선수촌 내의 분위기는 한국 선수들에게 우호적인 반응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선수촌의 공용 공간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마치 유명 인사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동료 기자 한 명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국과의 선수들이 특별한 주목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 긍정적인 면에서는 글로벌 스타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한국 선수들은 대회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존경과 우상의 대상이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이들이 단순히 뛰어난 실력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계획적이었고 자신들의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한국 대표팀의 하루 일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선수들은 이미 기상하여 컨디션을 점검하며 가벼운 몸풀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일부 타국 선수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몇몇은 늦은 밤까지 이어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피로가 풀리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경기 당일이든 아니든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를 실천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 차이는 훈련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훈련이 주어진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하여 충분한 준비 운동을 마친 뒤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링크 위에서는 단 한순간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면 일부 다른 국가의 선수들은 훈련 시간이 다가와서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링크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긴장을 풀지 못한 채 허둥대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대충 몸을 풀고 연습을 시작하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중국 선수 몇 명은 경기 직전까지 장비를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한 일본 선수는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차이를 목격하며 결국 경기 결과는 경기 당일의 기량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준비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승리는 단순히 하루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철저한 자기 관리와 훈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한국 대표팀의 태도를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 선수들의 이런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외국 선수들 사이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대회가 진행될수록 몇몇 외국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의 루틴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따라하려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일본의 한 선수는 인터뷰에서 한국 선수들의 철저한 자기 관리와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더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전 세계의 선수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었고 그들의 태도는 경기를 넘어 스포츠 정신 자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가 되고 있었어요.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응원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동계 아시안게임이기에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했지만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응원의 함성은 단순히 특정 국가를 응원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자국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팬들 중 일부가 한국 선수들에게도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선수에게 호감을 갖거나 같은 종목을 좋아하는 팬들이 개별적으로 응원을 보내는 경우는 종종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현상이 단순한 개인적인 지지가 아니라 더 큰 흐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 중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응원 구호나 한국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고 심지어 한국 국기를 흔드는 외국 팬들까지 보였습니다. 마치 한국 대표팀이 특정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 선수들 정말 인기 많네? 제 옆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한 유럽 출신의 동료 기자가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 역시 이 상황이 단순한 실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던 중 저는 몇몇 팬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경기장 입구 근처에서 한국 국기를 흔들고 있던 두 명의 일본 팬에게 말을 걸자 그들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단순히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멋져요. 경기장에서도 경기장 밖에서도요. 그들은 한국 선수들의 스포츠맨십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보여주는 성숙한 태도와 세련된 이미지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따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럴 바엔 멋진 경기를 펼치는 선수를 응원하는 게 더 즐겁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깨달았습니다.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는 특정 몇몇 국가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경쟁력이 부족한 국가들의 팬들은 자연스럽게 강팀을 응원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가장 많은 응원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경기 방식과 태도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쇼트트랙은 빠른 스피드와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경기이지만 한국 선수들은 불필요한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정교한 기술과 전략으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반면 일부 팀들은 경기 중 노골적으로 상대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때로는 반칙성 플레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자연스럽게 팬들의 응원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었어요. 경기가 끝난 후 저는 SNS를 통해 해외 팬들의 반응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경기장 내에서 벌어진 이 현상은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 관련 게시물의 댓글에는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응원 메시지가 넘쳐났고 한국 선수들 최고! 라는 문구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한국 선수들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이런 태도가 진짜 챔피언의 모습이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승패를 떠나 선수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정신력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 선수들의 글로벌 감각이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국 선수들은 영어로 유창하게 소화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반면 중국 선수들은 대본을 읽는 듯한 어색한 태도를 보이거나 영어 인터뷰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한국 선수들이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판정 속에서도 스포츠 정신을 지키려는 선수들,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가는 모습, 그리고 경기 외적인 요소들까지 고려했을 때 한국 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강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준 한국 선수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